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6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력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엄마라고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6세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과정인데요.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내 아내로부터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 빨리 좀 집에는 가봐라,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이 집에 가봤더니 6살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진 채로 목이 졸라서 죽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집 곳곳 벽에는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충격적인 글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일각에 의하면 이 아내 평소에 조금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편이 자신과 아이에게 무심하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나서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니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부 6살짜리 남자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청주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갑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거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집에 가자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대천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나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죠. 당신의 아들 내가 죽였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충격적인 문자를 남편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지금 아이의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일단 아이의 엄마의 마지막 행적은 확인이 됐는데 대천 해수욕장의 근처에 있는 대천 터미널에서 대전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은 이 어머니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우울증에 앓고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벽에다가 그런 충격적인 문구를 써놨을까? 이런 의문점도 하나 있고요. 어떻게 두 부부가 6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건 벽에다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글을 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자기의 아들을 직접 죽였다는 것도 지금 그런 의혹도 충격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결국 발단이 된 것 같은데 남편에 대한 증오가 자기 자녀한테 간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상황에서 뭐 부인은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거고요. 네. 남편에 대한 뭐 추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실은 부부 싸움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아이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또 집을 또 나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집을 나간 상태였죠. 그렇죠, 나간 네. 상태였어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예, 18일 밤에 네. 집을 너 나간. 때문이다에 너는 지금 예. 남편이 맞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남편이 아이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추가적으로도 살펴볼 부분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도 아무리 우울증이고 평소에 그 남편이 뭐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 싸움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애 엄마가 6살짜리 아이를 네. 되게 이런 경우들을 보면요, 되게 생활고나 그런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를 죽이고 나서 남편한테 여행을 가자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글쎄 아무리 그러더라도 남편의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아내가 뭐 화해를 하자고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까 뭐 화해 좋은 게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6살짜리 아니면 6살입니다. 네. 6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두 부부가 1박 2일 여행을 간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조금, 주장은 예. 아내가 대천 해수욕장에 가자고 말을 했을 당시에 아는 언니 집에 아이를 맡겼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남편의 주장이고요. 아이가 근데 집에 혼자 있었던 정황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네, 면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실 있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그 아들을 숨지게 한 다음에 대천 해수욕장으로 갈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황은 일단은 아마 그런 그건 거죠. 그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줬을까라는 예. 하나의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내의 어떤 신병 확보가 중요한 게, 사건의 진실도 진실이지만 만약에 아내가 정말 우울증도 확 하고 죽이고서는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라졌다고 하게 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사고는 막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건의 진실을 조금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예, 뭐 우울증이 그러니까 정신의 감기라는데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 감기 들리면 네. 병원 가듯이 이제 그 병원 가서 간단한 처방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심각한 게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게 죽음이 뭐 귀에 속 삭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뭐 이게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또 의외로 우리가 한 해에 우울증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가 간단함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후과 후폭풍들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산후 우울증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산후우울증 여성들 많죠.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산후의 어떤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해쳤다. 그러면 선처의 요인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산후의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죽인 그런 경우들에 보면 영아 살해죄로 기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아 살해죄라는 건 일반 사람들 형량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아이를 이거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죽였다든지, 그런 경우처럼 양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든지, 뭐 자기가 이제 창피한 거를 치욕을 은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 당한 임신 같은 경우 아이를 죽인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영아 살해죄를 기소를 이제 좀 감경을 해주는데,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영아 살해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기에 해당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예. 하지만 무슨 뭐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정신 감정을 통해서 형이 좀 감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살인보다는 감경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봐줄 수는 없는 문제죠.